예, 2025년 3월 1일, 음력으로는 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8시 30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부천역 앞에 대성서적의 고용수 선생님을 뵙고, 또 숭실대학교 교수이신 김대식 선생님을 만나 뵙고, 방금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김삼봉 선생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이런 책을 2권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삼봉 선생님의 책이 예전에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오늘은 환구무명학술은 333번째 강의로서 아메리카 대조선 2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환국사 복원에 있어서 제목은 보살사상과, 이 보살사상은 산스크리트로 이제 보디사뜨바라 그러죠. 보디사뜨바. 한자로 옮기면 이제 본생이 되는데요. 이 보살사상과 인식작용의 흐름을 설파한 12연기, 무명, 행식, 명색, 유깁처, 촉수, 애치, 유생, 노살, 요게 이제 12연기인데요. 그래서 이 한 조선이라 부르는 우리 조상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2번째 강의를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오늘 그 강의는 특히 대스카이신 부자요술램프의 문성석 선생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강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는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서 7만 년 사이에 약 3만 년 동안에 걸쳐서 인류의 시각적 사고에서 인식적 사고, 즉 언어적 사고를 이제 시각적 사고와 인식적 언어적 사고가 이제 이게 핵심적인 코드가 되겠습니다. 언어적 사고로 넘어오면서 출발한다고 연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든 애벌레는 위험의 순간 터치하게 되면은 일단 정지 상태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름날에 대밭에 가면은 많은 애벌레들이 있죠. 그 애벌레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막 송충이처럼 이렇게 이제 기어 올라가는데, 그 송충이를 나무 막대기로 탁 대면은 일단 정지, 그 다음에 동글동글 뭉쳐가지고 땅에 딱 떨어져 버리죠. 들어가고, 아니면은 땡구령 땅에 이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땡구령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시각적 사고를 하는 시간은 무려 5억 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필요로 하였고요. 우리가 이 자연과학 세상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는 공부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사상 즉 범으로서는 보디사트바인데, 이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엄차하면은 이제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타를 줄여서 이제 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옮기면 본생이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강의를 해왔습니다. 보살사상.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생명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12연기, 불교 사상에서 이 12연기는 생명의 인식작용, 즉 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생명의 인식작용이 연기에 있다는, 여기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12연기는 바로 이 보살사상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를 우리는 12연기라고 하는데, 이를 좀 더 현대 철학에 확장시킨 분이 바로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924년 동아일보 라이브러리에 기록된 세계 종교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세계 종교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세계 언어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세계 말의 뿌리가 조선에 있다 이거죠. 예, 요거 부분이 이제 있고, 네 번째로는 물량이 풍부하고, 다섯 번째는 한대, 온대, 열대가 걸쳐져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물량이 풍부하고, 다섯 번째는 한대, 온대, 열대에 걸쳐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1924년도에 동아일보가 이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동아일보가 그 창간된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1924년도면은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이고요. 그러면은 이때에 그 나라가 이제 빼앗긴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서 이 조선일보는 계속 그 민족혼을 되살려서 이 조선의 정체성과 조선의 사상, 조선의 철학과 조선의 혼을 계속 심어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때의 이 내용이 바로 이 다섯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한국사를 복원하는 입장에서 또 제가 강사원 박사님이나 유르곤 이준재 선생님, 그 다음에 박민우 선생님, 박인수 선생님, 이런 여러분들의 그 석학들의 공부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와 사상, 언어, 말이 세계 언어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냐면 복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924년도에 이 무대가 지금 현재의 우리가 조선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의 조선반도는 어디에 있는가 분명한 것은 이 때의 이 조선은 바로 북미에 걸쳐 있는 우리가 이 멕시코만에 걸쳐져 있는 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1949년도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1401년에서 7차에 걸쳐서 정하의 대황해를
거친 시기가 1401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15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은 바로 해상무역과 더불어서 대항해 시대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항해 시대는 누가 주축이 됐느냐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구라파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중공이죠. 지금 현재 중공이죠. 이 중국 땅에는 뭐냐면은 이미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나 귀족들, 제후들이 살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아마 335 이 대황해에 나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력들이 나중에 미 합중국의 미 독립운동을 혁명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박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문성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아메리카 대조선의 기본적인 토양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미 이 백인들이 중심이 됐던 사회가 아니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 아메리카 대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중심이었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미주 대륙에서부터 이 멕시코만의 유카탄 반도에 이르기까지, 또 멕시코 남부에 있는 파나마까지, 이 지역이 브라질에 있는 걸쳐서 이 지역이 매우 뭐냐면은 물량이 풍부하고 한대 온대 열대가 같이 고루 갖춰져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세계의 모든 이 시민 계급들이 여기 몰려들어서 각축장을 벌리고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흐름이 바로 뭐냐면은 아메리카 대조선을 이루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이 조선의 후예들도 여기서 자리 잡아서 우리가 아메리카 대조선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보살 사상이라든지 이 불교 사상은 바로 우리 한국사 복원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살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앞전에도 제가 강의를 이미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불교는 무엇인가, 불교는 무엇인가라는 여기 가지고 내용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12연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두를 우린 대한민국 공동체에 필요한 인지상정으로서 관계되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고, 소통의 공론장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 최동섭 박사님께서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인식작용, 즉 마음작용에 이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혼란을 초래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길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교 사상에서는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은 12연기는 무명에서부터 두 번째 행, 세 번째 식, 네 번째 명색, 다섯 번째 육, 입처, 여섯 번째 촉,
7번째 수, 8번째 애, 9번째 치, 10번째 유, 11번째 생, 12번째 노사. 이제 요런 것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첫째, 이 빨리어를 좀 알아야 되죠. 빨리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말의 음가를 알아야 된다. 이제 우리말의 음가를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한자의 뜻을 알아야 된다. 뜻을. 자, 그래서 이 학문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저는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성석 선생님께서 풀었기 때문에 우리 문성석 선생님이 쓰신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명. 자, 그래서 이 무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인식작용에 있어서 알고 있는 한계를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작용에 있어서 알고 있는 한계를 뭐냐면은 우리가 무명이라 한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행은 따라서. 자, 세 번째 식은 집어넣다. 네 번째 명색은 드러나다. 육입처는 한대 사집어서. 촉은 닿아서 파고들다. 수는 스며들다. 애는 자리 잡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치, 유, 생, 노사.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는 범으로서 빠찌까 삼어봤다라는 말이고요. 인연은 산스크리트로 너다나가 되고요. 연이라는 것은 조건이라 말이 되는데 파까야가 되고요. 원인은 산스크리트로 했더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무명이라는 건데, 산스크리트는 아비다가 되는데 여기서 아비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라보다는 연결 의미다. 연결 의미 아비다. 그래서 무명의 참뜻을 밝히는데 이런 난리를 밝히는 것이 이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 현명하지 못한 무지, 무식, 정신적인 무지, 착각, 오해, 무존재와 무지,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 의식의 세계보다 주의식의 세계가 훨씬 많으며
아는 범위라는 것이 경험한 한계 내에서 일어난다. 즉 아는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현상학이다. 즉 무명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의 세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충돌이고 이를 무명이라 한다. 즉 충돌은 바로 고통으로 되고 무지가 바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충돌이고 충돌은 집착에서 온다. 고로 집착은 무명이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행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행위라는 말도 우리말인데 뜻은 어떤 거냐면은 이 당기다는 뜻이 있고요. 즉 인식 세계는 자기가 아는 만큼 끌어당긴다는 뜻이 있고 이를 행위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은 산스크리트로 비저느나가 되는데 구별하거나 식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인식으로 이미 기억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식별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식이라는 것은 말이 나에게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만이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명, 행식, 명색은 산스크리트로 나마르바가 되는데 이름이 남다는 말이 되고요. 러바는 것은 개성, 특성, 특색, 표시. 나마르바는 뭐냐면은 이름이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특성이 있고 표시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과 형상, 형태, 모습이 몸 영역의 중심이 자리 잡아 드러나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명색. 그 다음에 유깁처. 그 유깁처라는 것은 바로 6개의 감각기관으로서 식이작용하게 되어 명색으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중도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중도철학은, 중도라는 뜻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촉연수, 수연애, 애연치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촉수애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진실한 교육과 거짓 교육과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자, 그래서 진실로라는 것을 착각하게 되면 착각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게 행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 알게 되면은, 진리를 잘못 알게 되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바로 사이비 종교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정치 선동 파시즘 같은 것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업무론, 그 다음에 교육된 역사 왜곡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될 때 이제 학문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학문이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잘못 알게 되어서 진실이 착각되어서 행해짐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 뭐냐면 학문이 떨어졌다는 것이, 요 전체를 우리가 학문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이거죠. 학문이 떨어졌다.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라의 학문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고 그 가정의 학문이 떨어지면 그 집안이 망한다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진실로 착각하게 되어서 행하게 되면 진리가 잘못 전달돼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라든지
정치선동 파시즘, 각종 음모론, 교육된 역사 왜곡 같은 것이 바로 이 학문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사항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유깁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뭐냐면 사다야타나인데 사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다, 봉지에 사다 이런 뜻이고 야타나는 뭐냐면 집어넣다는 뜻이고, 그래서 많은 가운데 누구 것을 모아 넣다, 사서 집어넣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촉은 뭐냐, 영역 속에 영역이는 몸에 닿아서 파고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가 닿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입체에서 바로 촉으로서 아니 비설신이가 바로 이제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수. 부리를 잡아서 계속 가져가다는 뜻이 있고, 수라는 것은 감각의 시가 파고들어서 퍼져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촉연수라는 뜻은 접촉이 있으면 그 느낌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베다 철학할 때 베다라는 것은 빗다에서 왔고, 베다, 뱉다, 잘 알게 되었다,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이런 뜻이 이제 베다라는 것이죠. 숙지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나는 것은 벳다나가 되고, 벳다나 스며들었다, 천이 스며들었다는 그때 이게 베다가 되는 것이죠. 스며들다, 애가 베다, 고통이 스며들다, 이것이 몸에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업이 되는 것이죠. 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음이 자리 잡다는 뜻이죠. 자, 우리의 사랑 애자가 이게 이제 그런 뜻인데요. 마음을 묶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되다, 함께 일하다, 너와 나와 함께 일하다, 애타다 이런 뜻이 이제 들어있다는 것이죠. 애타다, 마음에 자리 잡다, 마음이 스며들다, 마음이 타다. 그 다음에 치유생노사,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 12연기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식작용의 정신활동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정신활동의 미묘하게 각 고리를 가지고 연쇄작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12연기는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사의 사상이 태고사의 사상이라면 이 불교는 바로 이 고대사의 이제 그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사 사상이 아까 본성과 관계되고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과 성질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요것이 뭐냐면 보사 사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정신 활동의 각 고리를 미묘하게 연결되어서 나타난다. 인식작용이. 요런 내용이 바로 불교의 사상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우리말의 언가, 산스크리트 팔리어가 같이 혼합되어서 이걸 함께 설명이 가능해야만이 우리가 진리에 부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진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바로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 혼란을 만들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거.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고 정치 선동 파시즘 같은 윤석열과 같은 지금 이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각종 음모론, 교육된 역사 왜곡,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2025년도에 현재에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